강남 그러면은 이제 잘 사는 동네로 돼 있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 10,000명이 넘죠. 10,4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이 그 세입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네. 부분에서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한 3번째 정도로 많은데 또 기초생활 수급자도 또 8번째도 많은 어떻게 보면 강남 자체 내에서 어떤 그 빈부 격차가 상당히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문제가 결국은 이제 강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어젠다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일반적인 인식은 강남 그러면 좀 뭔가 부자 동네, 뭔가 많은 걸 가진 동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강남 속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어떤 강남구 내에서의 굉장한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네요. 또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가 그 사회보장, 네. 보건복지의 전문가가 또 필요로 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떤 비용을 마련하려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네. 또 그 세금에 의해서 또 이제 수급자들한테 이제 그 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사회보장의 프로세스인데 실제로 이제 증세를 지금 세금의 한 30% 정도를 이미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벌써 한 120조가 넘었죠. 네. 그래서 이걸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제 계속 증세를 한다. 증세를 해야 복지를 확대시킨다. 이러는 어떤 등식, 네. 거대 담론으로는 복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보장 정보원에서도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사회보장 전달 체계, 사회보장이라는 게 일단 재원, 그 다음에 그 재원을 전달하는 전달 시스템, 체계, 그리고 이제 수혜자한테 전달되는 이 이제 전체적인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전달 체계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그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수급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만 관리만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0조 이상을 지출하는 데서 최소한 10%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이 이제 복지에 투입이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상당한 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복지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거대 담론, 뭐 복지를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것만 얘기하지 그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된다는 데 대한 담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원 하면은 사실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보건복지부의 위탁 기관이죠. 그렇죠. 정보원에서 예, 예. 이제 수급 관련된 그런 바우처 같은 걸 다 관리하는 전산 관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원 전 의원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전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보원장으로서 계시면서 굉장히 좀 오래 계셨잖아요. 2013년도 2년 있었습니다. 2년 계셨죠.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책을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전달 체계 바우처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름의 어떤 소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젠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지금 이제 공적 부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네. 기초생활 수급이라든가 이제 세금으로 지급하는 일단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 이제 공공 부조 시스템인데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세금으로 하는 120조 정도의 비용으로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세금의 30%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 체계를 좀 효율화시키고 시스템을 효율화시켜서 그 최대한으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공공부조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하고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공공부조의 틀을 좀 수준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빈곤층이 한 410만 정도 됩니다. 네. 빈곤층이라는 게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받는 가정을 얘기하는데 50% 정도 이제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하면
한 410만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맞춤형 급여로 해서 공공부조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중에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에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먼저처럼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공공부조의 어떤 혜택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빈곤층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이제 담론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투 트랙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네.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부조와 민간. 근데 민간이 하는 그 사회적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 재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떤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예. 아니면 모든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네. 기업들에서도 요즘 사회 공헌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그 자원들 이런 자원들이 제대로 분포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제대로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쪽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네. 자격관리서부터. 네. 근데 그 이외의 분들,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그 층에 있는 네. 빈곤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보장 정보원에 있을 때 그 풀을 한 89만 명 정도의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사회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전국에 한 1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동아리급까지 포용을 네. 한다면.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을 내가 어떤 부조를 하고 싶고 어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을 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공공에서 마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처럼 완벽한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을 갖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 갈등이 극도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죠. 사회 갈등이. 네, 그러니까 네. 뭔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층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됨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 갈등,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이게 서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공공 트랙과 민간 트랙, 그 투 트랙을 이걸 갖다가 시스템으로 이제 철저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하는 거하고 또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달 체계를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큰 아젠다와 이제 같이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복지 분야에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를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도 또 그 체계가 잘 갖춰진다면은 증세가 아니라 또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복지는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죠. 세금은 더 걷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좋은 일이 될 수도 그거는 있겠네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복지 담론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중간에서의 전달 체계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복지의 비용을 얼마를 늘리면 얼마의 혜택을 받는다. 아주 네. 단순하고 확실한 계산을 가지고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고 뭐 공약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국민들하고도 이제 어필을 하는데 네.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어떤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그때 순간적으로 딱 어필하는 것만 이렇게 가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효율을 올려서 그 증세도 이제 한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30%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지 대국이라는 호주도 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네.
그 복지 지출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세계 1위입니다. 행복 지수가. 그건 뭐냐면 그 전달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그 센터링크라는 전달 체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부장 정보원장 시절에 네. 호주에 모니터를 가서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직접.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전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는 거죠. 정치권의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내겠다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되어 있으신데 예. 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의 그 만 2년 정도에 근무하신 그 경륜이 굉장한 이 정책의 반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이시지만 만약에 등원을 하시게 되면은 네.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계획을 제가 앞에 이제 좀 더 많이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등원을 하셨을 때 앞으로 뭐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보장 말고도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면은 이 나라의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걸 다루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 분야를 이제 전공을 했고요. 하면서 사실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실제로 사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 그 심부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이 사회 갈등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높고 하여튼 뭔가 엄청나게 우리가 잠재력을 가진 우리 사회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사회 갈등이 심하게 되는 부분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득권 저도 이제 기득권자 중에 한 사람이죠. 기득권층들이 좀 소외계층의 손을 잡는 이제 이런 따뜻한 모습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따뜻한 강남을 좀 만들고 그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6 복지 정책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만 보건복지 문제가 다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내가 내는 세금의 30%가 이 사회보장 비용에 쓰인다라는 그런 어떤 보람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분명히 그 일을 해나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